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사회화를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화된 개인이 그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인 지위와 역할 행동, 그 다음에 역할 갈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개념들은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의외로 또 잘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위, 역할 행동입니다. 먼저요, 지위는요, 이제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예요. 한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지위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저는 학교라는 사회에서 교사라는 지위에 있어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교사입니다. 저의 지위는 교사입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저희 집에서는요, 가족이라고 하는 사회 집단에서 저의 위치는 아버지이면서 남편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지위인데요. 이 지위에 걸맞는 행위가 있어요. 교사라는 위치에 요구되는 행동, 그 사회가 요구되는 행동을 역할이라고 그래요. 역할. 교사라는 지위는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역할이 요구되죠. 그래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그것은 역할입니다. 역할 행동은 교사인 내가 실제로 한 행동이에요. 실제로 수행한 행동을 역할 행동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보시기에 교사로서 잘 가르치고 있나요? 잘 가르치는 것은 역할이고, 실제로 제가 잘 가르쳤다면 역할 행동을 제대로 한 거죠. 따라서 지위에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이 있고요. 이 역할을 실제로 수행한 것을 역할 행동이라고 하는데, 사회는 각 개인의 역할 행동에 대해서 역할 행동을 제대로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고, 역할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가해집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제재는 그 사람의 역할 행동에 대하여서 주어지는 것이지 역할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그것은 학생의 역할입니다. 학생인 갑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라고 하는 제시문이 있다면, 갑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은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을은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학생의 역할을 망각한 채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부모님께 핸드폰을 빼앗겼다 라고 하는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역할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입니다. 자, 여기서 꼭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게
사회 문화는 많은 학생들이 말장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말장난이라고 말하는 근거도 있어요. 역할과 역할 행동이 뭐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 틀리는 문제 중에 갑이 학교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은 그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라고 말하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틀리는 진술이에요. 을이 밤새 온라인 게임을 하여 부모님께 핸드폰을 빼앗겼다. 빼앗긴 것은 그의 역할에 대한 제재다 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는 말입니다. 무조건 틀리는 진술이에요. 특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역할이라고만 써놓고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또는 제재다, 보상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무조건 틀리는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역할 자체에 대해서는 보상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보상과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출제자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역할에 대한 제재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리는 진술입니다. 역할,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역할, 행동. 이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위와 관련해서는요. 지위는 그 지위를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귀속 지위가 있고 또 하나는 성취 지위가 있습니다. 귀속 지위와 성취 지위를 구분하는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귀속 지위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위예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죠. 선천적으로 얻어진 지위이고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꼭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지위가 있거든요. 그는 귀속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지위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위, 또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지위는 귀속지위에 해당하고요. 이 성취지위는요, 후천적이면서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지위는 성취지위입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은 학생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이라는 지위는 당연히 후천적이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했죠. 물론 노력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노력을 안 했을 뿐이지 부모님이 엄청나게 뒷바라지 하셨죠. 배경고등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그죠? 초등학교 때부터 아발론 다니고 그죠? 중학교 때는 최신어학원 다니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하는 지위는 성취지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는 아들, 딸의 지위를 갖고 있죠. 아들의 지위는 여러분이 노력과 상관없이 아들과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은 귀속지위이지만 학생은 성취지위에 해당합니다. 아들, 딸은 귀속지위에 해당하지만 아들, 딸이 있게 한 아버지는 성취지위예요. 아버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엄마한테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엄청난 프로포즈,
뭐 장미꽃 수없이 많은 장미꽃을 갖다 바쳐서 아버지가 된 겁니다. 아버지는 성취주의고 아들, 딸은 귀속주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아들이 귀속주의면 장남으로 태어난 맏아들도 당연히 귀속주의입니다. 맏아들의 배우자인 맏며느리는 성취주의예요. 맏며느리는 이거는 성취주의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한 가지만 더 설명할까요? 여러분, 연예인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돈이 투자가 돼야 연예인이 되죠. 연예인은 당연히 성취주의인데 연예인의 자녀로 태어난 것, 연예인 2세는요, 연예인 2세는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렇게 타고난 거죠. 선천적인 거죠. 그래서 연예인은 성취주의지만 연예인 2세는 귀속주의다 라고 하는 거 개념 잘 붙잡고 계시고 7, 8을 정리한 다음에 역할 갈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갈등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할 갈등을 설명하기 전에 지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개인은 여러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맞는 진술일까요? 틀리는 진술일까요? 개인은 여러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갖는다. 이런 진술은 맞는 진술입니다. 맞는 진술.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집에서는 아빠의 지위, 남편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죠. 제가 학교에 와서 교사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교사라는 지위에 있으면 남편이 아닌 게 아니고 아빠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개인이 여러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라고 하는 진술은 옳은 진술이고요. 그 다음에 귀속주의와 성취주의 가운데 만약에 중년이라고 하는 이 지위는 성취주의에 해당할까요? 귀속주의에 해당할까요? 엊그제 30대를 지났는데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중년이라고 하는 이 지위, 우리 사회에 중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중년이라고 하는 지위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중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됐기 때문에 중년이라고 하는 지위는 귀속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점 추가로 설명을 하고, 특히 개인은 여러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옳은 진술이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두시고 역할 갈등을 하겠습니다. 역할 갈등이라고 얘기할 때 이 갈등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은요, 이 갈자가 이게 그 칙입니다. 칙. 그 칙을 한자로 갈이라고 하고요. 등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등나무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있는 등나무. 이 등나무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얘는 항상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의 기둥을 감고 올라가는데, 등나무의 성질은 주변에 있는 나무를 왼쪽으로 감습니다. 이 가지를요, 오른쪽으로 비틀어 놔도 얘는 다시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반면에 칡나무는요, 다른 나무의 기둥을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칡과 등나무를 같이 심어 놓으면 한쪽은 왼쪽으로, 한쪽은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마주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서로 등을 대고 위로 감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 둘의 관계를 우리는 갈등이다라고 그래요. 참 잘 만들어낸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역할 갈등도 참 시험에 자주 나오고 또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어떤 상황이 역할 갈등인가 하면 역할 갈등에는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역할 모순입니다. 역할 모순이고 또 하나는 역할 긴장이에요. 역할 긴장. 이 두 개를 합쳐서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데 수능 시험에서는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역할 긴장은 수능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긴장이 나온 적은 있는데 수능 시험에는 거의 대부분 다 역할 모순을 역할 갈등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역할 모순에 대해서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럼 역할 모순이라는 게 뭐냐? 이 모순이라는 말도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모순이 그 창과 방패 사이를 모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방패를 뚫는 창이 있고 모든 창을 막는 방패가 있으면 그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모순이라고 하면. 근데 이 역할 모순은요, 어떤 경우는 역할 모순이라고 하는가 하면 개인은 여러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지요. 그러면 개인이 여러 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지위에 대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제 아내는 지금 임신 중에 있어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나야 무슨 일이 있어?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업을 그만두고 아내가 출산하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만약에 아내가 전화 왔습니다.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수업 마치고 갈게. 그때까지 참어. 그게 참는다고 됩니까? 그러면 평생 이제 원망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교사의 역할을 빨리 포기하고 남편의 역할에 충실하는 게 삶의 지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교사로서의 역할과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역할 모순이라고 하고 그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인 갑은 신호를 위반한 차량을 세워서 운전자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창문을 내리고 운전자를 확인해 보니까 자기의 절친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이 경찰관은 경찰관의 역할에 충실해서 절친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부과해야 됩니까? 아니면 친구의 역할에 충실해서 그냥 가라고 돌려보내야 됩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역할에 충실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두 개의 역할을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없는 상황을 역할 모순이라고 하고 이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시험에서 자주 틀리느냐? 마치 시험에서는요 이게 역할 모순이 아닌데 그래서 역할 갈등이 아닌데 갈등인 것처럼 갈등하고 있다 긴장 관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갈등하고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하면 거의 이런 그 선지들은 역할 갈등이 아닐 상황이 많아요. 이것은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엄마는 공부를 잘하는 갑에게 의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작 갑은이지요. 자기의 재능이 그림 그리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화가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갑은 의사가 될 것인지 부모의 뜻에 따라 의사가 될 것인지 본인의 재능에 따라 화가가 될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은 갈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등은요 역할 모순을 갈등이라고 하는데 역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두 개여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개의
지위가 나와야 돼요. 2개 이상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2개의 지위가 나와요. 2개의 지위에 따른 지위가 2개면 역할도 2개겠죠. 그런데 이 지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요. 역할 동시 수행이 불가능하면 이것을 우리 역할 모순이라고 하고 역할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교사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하고 남편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요. 학교도 지키고 아내한테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역할 모순이라고 하고 이것을 역할 갈등이라고 하고 이건 역할 모순이라고 묻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 전부 다 역할 갈등이라고 해요. 긴장은 뭔가 하면요. 긴장은요. 한 개의 지위예요. 한 개의 지위인데 이게 있잖아요.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는 거야. 근데 이 다양한 역할도 역시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요. 저는 학교 선생님입니다. 어떤 학생은 친절한 선생님인 걸 원해요. 친절하고 자상한 선생님. 어떤 학생들은 엄격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뭐 이걸 2개를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을까요? 자상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뭐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참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한 개의 지위에 대해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할 때 이것을 우리는 역할 긴장이라고 그래요.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일단 역할 긴장이 있다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고 하나에 대해서 2개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하는데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역할 긴장이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수능 시험에서는요 역할 모순이 나와요. 역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할 갈등의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위가 2개인지 뭐 의사가 될 것인지 뭐 미술가가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이게 2개의 지위에 있다는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 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뭐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부모님과 화가가 되겠다는 나하고 서로 이제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다. 그것도 역시 역할 갈등 아닙니다. 역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2개의 지위에 따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역할 갈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에 시험 문제 나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역할 갈등이냐 아니냐는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번 자료에서는요, 역할 갈등은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에서는 여러분에게 2개의 문제를 같이 올려놨는데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됩니다.